우와, 진짜 놀라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준 기자입니다. 제규어가 만든 최초의 SUV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 이야, 이건 달리는 차네요. 기본형 댐퍼 세팅에서도 생각보다 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런 거구 SUV 치고는 정말 아주 사뿐한 몸집인 것 같아요. 그런 이 SUV의 느낌은 전혀 아닌 것 네. 같은 그런 네. 묘한 느낌이 드네요. SUV라기보다는 온로드에도 이제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을 만한 차로 만들어졌다 이건데 네. 진짜로 그런 점은 살펴보긴 해야 되겠네요. 외관에서는 스포츠카의 외관을 갖고 있어요. 스포츠카처럼 잘 달릴 수 있는 SUV, 정말 그런지 살펴보죠. 모든 여자분들의 시선을 강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여자분들이 쳐다봅니다. 꽤 멋있는 자동차거든요. 승차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설마 이게 디젤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정도의 그런 정숙성과 그런 엔진의 회전 질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디젤 사운드라고 하면 약간 좀 탈탈탈탈 거리고 약간 갤갤갤갤하고 진동이 굉장히 심한 느낌이잖아요. 사실 BMW는 그렇게 젠틀한 엔진이 아닙니다. 원래 조용한 엔진이라기보다 굉장히 좀 진동이 좀 심하고 소음도 좀 심한, 대신에 퍼포먼스가 좀 더 좋은 그런 엔진인 거죠. 이 엔진 자체에 좀 진동도 있고 이런 느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건 4기통 디젤의 특성이고요. 6기통 디젤의 특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6기통 디젤은 굉장히 안정감 있고 굉장히 정숙하고 RPM을 낮게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토크도 우수하고 그런 모든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차의 토크는 70kg가 넘기 때문에 고RPM으로 굳이 올라가지 않고도 차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아주 매력적이죠. F타입 같은 경우는 사운드로 먹고 사는 자동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운드가 좋거든요. 탁탁탁탁 하는 그런 팝콘 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F페이스에 좀 조금이라도 좀 도입됐다면 그러면 이 차도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가 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이 차에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됩니다.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공조장치 구멍이 좀 작아요. 구멍이 좀 작다 보니까 이걸 오토로 눌러놨을 때, 지금 아까 전부터 켜놨는데 네,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이 소리 빠르지 않고도 더 많은 공기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공기 구멍이 좀 작습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한 거죠. 여기 보면 제규어라는 글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제규어 그림 있고, 뭐 곳곳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실내에도 많이 박혀 있고 실외에도 많이 박혀 있고, 물론 자랑할 만한 브랜드긴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이름을 쓰지 않고도 그 브랜드의 컬러를 갖고 있는 게 더욱더 상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안엔 메르세데스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오로지 삼각 별 모양 하나가 딱 있을 뿐이죠. 그거 하나를 갖고서 이 전체 디자인이 벤츠가 아니고선 아무도 이렇게 만들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벤츠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규어도 어떤 제규어의 디자인 특성을 이 안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규어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그런 위치에 섰는데,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디자인을 해요. 그런데 그 디자인과 그 기술이 제규어만의 어떤 특성이다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이 우수하긴 한데 그냥 우수한 자동차, 그게 제규어라는 말은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차의 오디오 설정은 특이하게 저음, 고음 이렇게 있는 것뿐 아니라 서브우퍼를 또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음, 고음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부밍 사운드를 일으키지 않고도 소리를 울려주는 거죠.
좋구나. 사실 오디오가 이렇게까지 좋지 않으면 저는 엑소 이런 남자 그룹 노래는 절대 듣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디오가 굉장히 좋은 메르디안 오디오가 달려있다 보니까 이런 음악도 좀 굉장히 섬세하게 들리고 굉장히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악으로 달리 들립니다. 정말 모든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메르디안, 개인적으로 메르디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번 이 차에 장착된 오디오를 보니까 정말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정말 우수한 오디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동차라는 이 주행 특성상 이 많은 소리의 대부분이 엔진 사운드에서 마스킹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가정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시스템을 그대로 장착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과장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차는 그런 자동차 환경에 가장 걸맞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계기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늘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플래시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광선검처럼 되어 있어요. 다스베이더의 광선검 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광선검색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여러 나라 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어, 브라질, 폴스키, 터키, 베트남, 이탈리아노, 에스파뇰, 하여간 언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만 빼고 말이죠. 한국어 빼고는 다 있어요. 중국어까지 다 있는데 왜 한국어는 없는 거야? 도대체 한국어가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규어 안 사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사주는 거 아닌가? 에코 모드로 바꿔볼까요? 훨씬 부드러워요. 이 턱을 넘을 때 그 서스펜션 움직임을 꽤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가변 댐퍼를 이용하는 차는 많지만 그 가변 댐퍼를 정말 극적으로 바꿔주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바꿔도 큰 차이가 안 나는 차들이 많죠.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스트로크가 더 길다 보니까 그런 건지 가변 댐퍼의 효과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이걸 지금 다이내믹 모드로 바꿔놓고 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에코 모드로 바꾸고 나면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서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느껴지진 않는 거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 저렴한 차는 아니잖아요. 가격이 1억인데 근데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2천만원짜리 뉴로에도 있는데 1억짜리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안 넣어준다는 건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후륜구동 세팅입니다. 후륜구동으로 해서 뒤쪽에 힘의 대부분을 보내고 앞바퀴는 그저 거들 뿐인데 이 토크 배분을 하다 보면 급가속을 하게 되면 이 토크 배분을 적당하게 해서 앞뒤 바퀴가 50대 50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앞바퀴의 토크를 더 많이 전달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300마력이 넘는 자동차다 보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를 냅니다. 퍼포먼스가 300마력이라는 게 이 차에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덩치를 자유롭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출력.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통쾌하구나 하고 딱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약간의 스릴까지 느껴지는 그런 가속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차의 가장 적합한 출력, 가장 적합한 토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기 전에 이 차는 출발할 때 2단 가속을 하는데 RPM이 조금 올라야만 힘을 받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RPM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RPM을 좀 높게 가져가는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이면 은근히 이제 저 RPM에서 토크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하기 쉬운데 이 차의 디젤 엔진은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고 RPM을 좀 올리면서 사용하는 그런 가솔린 엔진의 느낌이 그래서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속으로 달릴 때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스포티하게 세팅을 바꿔보면 다이내믹 모드로 이렇게 바꿔보면 느낌이 또 전혀 다른 차로 바뀝니다. 그냥 다른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많이 달라지고요. 노면을 지날 때 이렇게 물퉁물퉁한 노면을 지날 때 소리가 이 정도 나죠. 지금 이건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놔서 그렇고요. 옆으로
이렇게 에코 모드를 바꿔놓으면 잔 충격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노면 충격도 훨씬 더 줄어드네요. 그 코너를 들어설 때 사실 노면 이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했을 때에 비해서 좀 더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거의 쏠림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요즘 자동차, 요즘 SUV의 어떤 특성에 걸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분명히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인데요. 희한하게 고RPM에 올라가면 슈퍼차저의 작동처럼 엥 하는 이런 소리가 나요. 느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까 슬라롬 할 때도 이 차가 생각보다 롤이 굉장히 좀 제어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롤이 지금 이 휠 하우스 위쪽으로도 많이 떠 있고, 바퀴가 이쪽으로 차차 위로 좀 여유가 많은 상태인데도 생각보다는 롤이 심하지가 않아요. 재밌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인데, 자, 여기 코너 진입할 때 브레이킹 성능 한번 보죠. 야, 이게 SUV가 꼬리가 살짝 돌아주네요. 그 제기어에 터닝할 때 이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고쳐앉는 그런 어떤 특유의 느낌이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SUV임에도 불구하고. 터닝이 굉장히 오버스티어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중만 적절하게 앞쪽으로 잘 걸어주면 이렇게 카운터 스티어가 들어가야 될 만큼 꼬리가 잘 흘러주네요. 하중만 적절하게 앞쪽으로 잘 걸어주면 이렇게 적절하게 앞쪽으로 잘 걸어주면 하중만 적절하게 앞쪽으로 잘 걸어주면 이렇게 카운터 스티어가 들어가야 될 만큼 꼬리가 잘 흘러주네요. 그렇다고 단단한 하체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부드럽게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체인 거는 확실한데, 그 하중 이동을 할 때도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자, 지금 ESP를 다 오프를 했지만 이게 마지막 순간에 드리프트로 들어갈 때는 제어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되네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그 자체 컨트롤이면은 정말 엉덩이를 춤을 추면서 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습니다. 오! 우와!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정말. 우와! 진짜 이게 SUV가 어떻게 이렇게 되죠? 뒤가 이렇게 흘러주면서 딱 원하는 코스를 딱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굉장한 느낌이에요. 가속 페달을 조금 밟고 떼고에 따라서 차가 안쪽으로 말리고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조절이 됩니다. 코너에서 약간 벗어났다 싶으면 가속 페달을 약간만 떼면 그럼 코너 안쪽으로 쑥 들어와요. 그런 것들 아주 절묘한 느낌이 드네요. 이거 조금 무리해서 타면은 정말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시승차니까 그렇게 무리하진 않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동은 거의 예술적이네요. 서킷을 달리는 느낌은 정말 이 정도로 좋은 SUV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포르쉐 마칸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인 것 같아요. 물론 마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자동차니까 약간 논외로 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칸만큼 정말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자동차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차가 마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적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아주 좋은 상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랩타임을 재면 됩니다. 랩타임이요? 이 차의 랩타임은 몇이나 나오나 그렇죠. 그걸 재는 건데요.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데. 왼쪽 페달이 브레이크죠? 아 진짜. 자 이제부터 풀랩입니다. 오 빨로. 세상에. 우와 진짜 레이스. 잠깐만. 와 진짜 레이서가 맞군요. 난 이제 1번 코너가 제일 간이 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뭐랄까요, 가장 스릴이 있어요. 1번 코너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뭔가 나락으로 이렇게 주저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요. 매력 있습니다. 그립이 없어지면서 네. 순간 하늘이 차는 살짝- 위로 붕 뜨면서 시야는 잘 안 보이고 뭐 그래서 이런 거. 간tun이 얼마나 됐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선수의 그 기량을 세상에 저건 쇼컷이야. 이렇게 되면 바로 페널티예요. 무슨 레이서가 이래. 진짜 니르에서 이렇게 불러먹던 레이서라서 지금 이게 한국 레이스 지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근데 보통 3랩 정도 이렇게 어택을 하면 네. 이 정도 2톤 가까운 중량이면은 브레이크가 조금 힘들어할 법도 한데 아직은 브레이크가- 그런 지치는 기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브레이크가 정말 좋네요. 저희도 살짝 오. 날리면서 들어가주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수 있고. 오. 브레이크를 밟는 둥 마는 둥 그냥 들어가 버네요. 이 정도 각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근데 브레이크가 싹 들어오면서 자세를 좀 급하게 추스리는 게 있으니까 개입을 한번 시작하면 그 개입이 좀 부드럽지는 않고 약간 거칠게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걸 한번 느끼면 완전히 해제하고 한번 타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완전 재밌네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2분 7초. 2분 7초 초였는 것 같아요. 네. 2분 7초 초. (7.9초) 8.3초 8.5초 지금 할수록 조금씩 늦어지는데 변속될 때 느낌도 바뀌네요. 변속기의 세팅도 많이 바뀌어서 8.9초. 역시 속도가 점점 늦어집니다. 지금 뭐 날도 덥고 하니까 터보차저가 그만큼 성능을 잘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닌데 우리가 기대를 또 너무 많이 해서 이 정도면 엄청 잘 달리는 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속도로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네요. 좀 안타까운 건 이 차는 초반에 무게 때문에 많은 부분에 로스가 생기고 중반 이후에 가속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속 제로 100이 아니라 100에서 120으로 100에서 200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일단 출발한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해보면 이렇게 아주 대단히 잘 달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하려고 하면 그만큼 빠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F페이스를 사야 될 이유 3가지, 그리고 사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입니다. F페이스를 사야 될 이유 첫 번째, 네, F페이스는 F타입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규어의 어떤 최근의 디자인 추세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F타입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구석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SUV를 타면서 세단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것도 보통 세단도 아니고 그렇게 최고로 멋지다고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바로 그 F타입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이 차의 디자인은 추천할 수밖에 없네요. 두 번째, 이 차를 사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저는 SUV 오디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우수한 오디오 시스템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수한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오디오 시스템만 해도 이 차 가격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 정도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오디오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것만으로도 이 차는 살만한 이유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를 사야 될 이유 세 번째, 이 차는 운동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하고 나면 이 차는 마치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단을 타는 건지 SUV를 타는 건지 혼동될 정도의 그런 아주 묘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차는 SUV를 꺼리는 그런 운전자들에게도 아주 추천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거죠. 1억짜리 자동차라고 하면 떠오르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 저 차, 저 차, 저 차, 저 차. 물론 이 차가 그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1-2천만 원만 더 쌌다면 정말 많은 자동차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자동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구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두 번째, 3.0L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는 뭐 출력의 아쉬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제규어 F페이스의 주력 트림은 2.0L 디젤 엔진입니다. 그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 3.0L 디젤로도 지금 제로 100,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한 8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초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 2.0L라면 아마 10초를 훌쩍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타고 다니는데 조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F페이스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핸들도 자동으로 돌려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고 있죠. 가격대는 거의 2천만 원대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지금 1억짜리 차인데 그런 게 안 들어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왜 빼놨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생기게 되는데요. 이 차는 디젤입니다. 멀리 가야 되고요. 가족도 태우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여야 되는데 그런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런 걸 빼놓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규어는 스포츠카 메이커다라는 게 제규어 쪽의 어떤 지향점 같은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미국의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 산하에 있을 때는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됐죠. 일단 제규어라면 당연히 후륜구동인데 제규어의 전륜구동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고 그런 시간 동안에는 많은 시간의 손실도 있었고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도 많이 좀 얕잡아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흑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더더욱이 스포츠 성향을 갖춘 자동차들을 내놓는데 거침이 없이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스포츠카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더 할 이유는 없긴 한데 이 차는 어쨌든 자기 브랜드를 되살린다는 그런 아주 커다란 대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도 만들고 그리고 또 F타입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는 스포츠카도 만들고 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저희 오늘은 제규어 F타입이 아니라 F페이스를 시승해 봤는데요. 제규어 F페이스는 디자인이든 성능이든 느낌이든 F타입을 굉장히 많이 연상케 하는 그런 자동차였어요. 그죠? 네, 제 생각에는 이 제규어가 처음 만든 SUV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기도 한데 정통성이 훼손됐다. 네, 근데 정확하게 그 스포츠카인 F타입의 어떤 그런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점을 굉장히 좀 강조하면서 잘 누그러뜨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차도 그렇게 잘 달렸고요. 맞습니다. 네. 그 느낌이라든지 달리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 어디 하나 제규어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자동차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제규어 자동차도 많이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강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라면 어떤 차가 있을까요? 어우...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빠르게, 아주 재밌게 또 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라고 만든 차는 아니에요. 아 근데 의외인데요. 몇 바퀴 돌면 재미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트랙을 타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5세대가 7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구형에 비해서 느리네요. 이거 어지간하면 구형보다 느리네요. 그러네요.